안녕 얘들아. 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260쪽에서 263쪽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는 이미 배운 대로 46개입니다. 그 중에서 44개는 상염색체이고 2개가 성염색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는 성염색체 XX를 가집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똑같이 상염색체 44개와 성염색체를 가지는데 X, Y를 가지면 남자가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다룰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있거나 또는 Y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있어서 성에 따라 유전이 다르게 일어나는 경우의 유전입니다. 자, 그 중에서 X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X염색체가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반성유전은 여자와 남자 모두 유전이 되긴 한데 X염색체가 여자의 경우에는 2개, 남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전이 나타나는 빈도는 다릅니다. 이런 대표적인 유전이 생맹, 그리고 혈우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Y염색체는 남자밖에 없는데 따라서 남자에게만 유전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성유전이라고 하고 귓속털 과다증이 이런 유전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생맹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맹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X염색체 위에 존재합니다. 즉, 자, 여자의 경우 X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두 염색체 모두 생맹유전 정보가 없으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하나만 생맹유전 정보를 가진 경우에도 역시 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맹유전은 정상에 대해서는 열성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우 여자는 정상인데 이런 여자를 보인자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생맹유전 정보가 염색체 2개에 다 있을 경우에는 생맹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Y, X염색체 위에 생맹유전 정보가 없으면 정상이고 X염색체 위에 생맹유전 정보를 가지면 생맹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X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자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정상과 생맹이 반반이라면 여자의 경우에는 보인자도 정상이기 때문에 생맹은 3분의 1이고 정상이 나타날 경우가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생맹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훨씬 그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맹유전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정상이고 어머니가 정상인데 보인자인 경우 어떤 식으로 유전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성염색체가 나누어졌다가 다시 결합해서 자손이 나타나니까 자, 태어나는 자손 중에 딸은 XX 또는 X와 X-가 결합할 수 있고 아들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XY가 결합돼서 자손이 태어날 수 있고 자, 이런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딸은 모두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보인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생맹유전 정보 없는 정상도 나옵니다. 아들의 경우에도 정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생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인 딸이 나타날 확률 50%, 생명인 아들이 나타날 확률 25%, 정상인 아들이 나타날 확률 2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가 정상이고
어머니가 생명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딸은 정상이면서 보임자이고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인 아버지와 정상인 어머니를 보겠습니다. 생명인 아버지와 정상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생명일 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딸은 보인자인 정상이 되고 아들은 정상입니다. 따라서 딸, 아들 모두 정상이 태어나는데 아버지의 생명 유전자를 딸이 보인자로 그대로 물려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가 생명이고 어머니가 보인자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딸은 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도 정상이 태어날 수도 있고 Y가 X-5 만나서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인 딸 25%, 생명인 딸 25%, 정상인 아들 25%, 생명인 아들 25%가 됩니다. 자, 교과서 261쪽에 나와 있는 물음 2의 어느 집안의 생명가계도입니다. 자, 이 경우에 딸과 아들이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는 정상입니다. 정상인 아버지는 무조건 XY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인 어머니는 X-X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딸은 항상 정상인데 보인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생명이면 X-Y, 딸, 보인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 가계도에서 부모와 자식이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아들의 경우에는 생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은 생명 유전자가 있더라도 보인자인 경우에는 정상이기 때문에 생명은 남자에게서 훨씬 더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명인 경우에 제한받는 직업이 운전과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색깔과 관련된 디자인 계통은 제한이 있으므로 자신의 생명 유전 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아래쪽 보면 귓속틀 과다증처럼 남자에게만 유전되는, 즉 Y 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있어서 남자에게만 유전되는 형질을 환성유전이라고 하는데, 환성유전의 경우 어떤 식으로 유전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는 Y 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자는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귓속틀 과다증에 대한 유전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고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Y 염색체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이 아들도 귓속틀 과다증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역시 정상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딸은 정상이고 아들은 역시 그 아버지의 Y 염색체를 물려받기 때문에 귓속틀 과다증 남자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예들, 특히 반성유전의 예는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